운이 들어오는 거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높은 화분을 두는 걸 제일 안 됩니다.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불을 못 켜게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하겠다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거실 창 바깥쪽에서 거울이 보이면 안 되죠. 그쵸. 다 밀어내버리게 그치, 되죠. 밀어내게. 그럼 이제 현관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제 거실이 딱 보이잖아요. 예. 운이 들어오는 거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근데 거실은 우리가 풍수학에서 사회에 해당됩니다. 사회에 해당되는데 역시 뭐 거실도 밝고 이렇게 좀 정리된 게 좋으면 이제 거실에서 이제 제일 조심할 사항으로는 바깥 유리창 부분, 창가에 높은 화분을 두는 걸 제일 안 됩니다. 창가에 높은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높은 화분으로 유리창을 막는 거, 창문을 막는 거. 네. 그러니까 한 30cm 정도까지 짧은 화초들은 괜찮은데 1m 이상 넘는 화분들은 가능하면 벽 쪽에다 세우고 유리창은 양기가 들어오는 곳이니까 굳이 안 막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집은 심지어 유리창 쪽에 TV까지 놓고 그쵸. TV를 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밖에 비치니까 결국은 두꺼운 커튼까지 또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예. 내 스스로 사회적으로 꽉 막히게 살겠다. 사회운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또 전기 아깝다고 이렇게 불을 꺼두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어르신이 일을 안 나가시는 상태에서 어차피 사회생활을 안 하는 상태에서 끄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활동량도 좋고 정말 멋지게 사회생활 하는데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불을 못 켜게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하겠다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르신한테 양해를 구해서 아들이 있는 동안은 불이 켜고 아들이 나가면 다시 끄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관문도 운이 들어오는 통로인 거고 이 거실에 있는 창도 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앞을 막아버리면 안 되죠. 거기가 굉장히 기운이 거기서 드나드는 곳인데. 그럼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거실 창에서 바라봤을 때 거울이 보이면 안 되는 건가요? 거실 창 바깥쪽에서 거울이 보이면 안 되죠. 그쵸. 다 밀어내버리게 되죠. 밀어내게 반사를 시키는 거니까. 핵심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거실에 뭐 이런 그림을 절대 걸어두면 안 된다. 뭐 거실에 뭔가 들어온 운들을 쫓아내는 뭐 인테리어 뭐 소품이라든지 뭐 물건이라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냥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그냥 뭐 소품이라고 한다면 직업이 공직자고 이렇게 뭐 군인이고 뭐 이러신 분들은 가시나무 이런 걸 놔둬도 되는데요. 가시나무?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가시나무를 집안에 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꽃을 피고 보니까 나무 사이사이에 이렇게 가시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업가라든가 뭐 예능인이라든가 뭐 이러신 분들은 가시나무는 가능하면 안 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도 예능인 역시 누구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좋아야 되고 사업가도 누구하고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뭐 나무를 심더라도 화초를 심더라도 뭐 금전수라든가 뭐 크지 않은 나무들, 잎이 큰 나무들, 잎이 둥그스럽고 큰 나무들 이런 게 좋고 공직자들은 뭐 약간 이제 선인장성, 뭐 알로에 뭐 등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럼 이제 부엌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뭐 부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강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부엌도 뭐 일단 항상 1번은 청결이 중요하고요. 자, 제가 강의하는 건 항상 부엌은 사재기를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재기? 예, 음식을 사재기 하게 되면 뭐 사재기에서 그냥 일주일 안에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집들은 평소에 한 개에 10,000원 하던 게 3개에 10,000원 하면 사재기에다가 6개월 후에 곱게 버리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엌 풍수에서는 또 설거지를 또 빨리빨리 해라고 하고 여름에 설거지를 빨리빨리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설거지는 했지만 보이지 않는 균들이 남아서 대장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설거지는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식기세척기에다 넣어버리신 분들은 뭐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그리고 뭐 칼은 보이지 않게 하기. 뭐 칼이 보이면 어쨌든 그닥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살기를 부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는 또 가까이 두지 마라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 우리가 보면 그 우리 몸의 심장과 신장이 같이 공유를 하듯이 네. 냉장고가 하나의 신장 역할이라면 또 뭐냐 그 전자레인지는 또 심장처럼 이렇게 불과 물의 관계 때문에 불과 물인데 필요한데 뭐 가까이 두지 마라. 근데 가까이 둔다고 해서 크게 뭐 운을 막거나 그런 거 안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사소한 거니까 무시하고 내가 배치하기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좀 찝찝하다 싶은 분들은 물과 뭐냐 그 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 그린색, 청색이니까 뭐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뭐 그린색이나 청색을 이렇게 딱 전자레인지 위에다가 네. 놔주는 센스도 필요하겠지요. 예. 혹시 뭐 그럼 보통 이제 부엌에 식탁을 많이 두잖아요. 예. 뭐 식탁의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상관없나요? 그냥 어울리는 자리로 놓으면 된다고 봐요. 그냥 억지로 막 이 자리에 놔야 좋다 이거보다도 네. 뭐 다 배치하고 나서 남는 공간에 배치하는 게 식탁이니까 또 식탁 네. 크기를 사람이 동선을 못 움직이게 크게 하지 말고 거기에 적당히 어울리는 거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뭐 중국에는 또 둥근 식탁을 많이 또 네, 그쵸. 선호하잖아요. 네, 또 네. 중국집을 가봐도 둥근 맞아요. 탁이 많고 그래서 네모진 거는 이제 모서리에서 나쁜 기운을 이렇게 친다 이래갖고 우리보다 중국인들이 풍수는 더 따지고 살아요. 이제 각 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안방. 나 안방이 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잠을 자니까. 네, 안방이 달리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고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숙면을 해야 내가 그 다음날 일을 잘할 수 있고 숙면이 안 되면 그 다음날 하는 일에 이렇게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네. 안방은 숙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뭐 3룸이 많으니까 이제 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크기가 아니라 내가 잠을 어디서 자느냐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송 나오신 분들이 뭐 침대는 뭐 방문에서 그쵸. 45도로 보이는 네.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잠이 잘 오는 이침은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리 놨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세 가더라도 일단 베개를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제일 좋은 침대 위치지 굳이 막 그 각도 따지고 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면 안 된다. 네. 뭐 그거 아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잠 잘 자는 게 운을 부르는 비법이기 때문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안방에서 잠을 자기보다는 주로 거실에서 잠을 잔다면 그 예. 사람에게는 거실이 훨씬 더 중요한. 또 거실이 편안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안방에서는 잠이 잘 안 와. 근데 거실만 오면 너무 이렇게 개운하고 잘 자요. 그러면 거실 생활해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잠은 안방에서 자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갖고 있는데요. 옛날에 풍수 설계에 의한 집들은 안방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안방에서 자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좋은 길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일반 아파트 주택 풍수 설계하고 상관없이 지은 집들은 잠 잘 오는 자리가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안방을 무시하고 잠을 자도 내 잠을 푹 잘 자는 자리가 집의 명당이다. 네. 그럼 이제 안방에는 좀 뭐 어떤 뭐 소품이나 어떤 그림을 좀 걸어두면 좋을까요? 그쵸. 그 안방에는 그 뭐 백조가 나란히 한 곳을 바라보며 걷는 그림, 뭐 네. 이런 그림이라든가 또 모란 위에 또 원앙이 나른 네. 거라든가. 네. 그래서 부부가 어떤 그림들을 보면 나란히 마주보는 뭐 동물 그림들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한 곳을 보며 나란히 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의 존중을 뜻한다고 봐요. 서로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가는 모습은 멀리서 봐도 아름답잖아요. 마주 보는 것도 예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 책에서 이제 지갑은 보이지 않는 곳에 놓으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 어떤 의미에서 본가요?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지갑이 눈에 보이면 부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아이가 있고 그러면 아이한테도 용돈을 충분히 많이 줬으면 아이가 내 지갑을 봐도 상관이 없을 건데 용돈에 목마른 아이가 지갑을 보면 아무래도 1,000원이라도 빼갈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아예 그 여지를 없애라는 거지 뭐 지갑이 뭐 돈이 저절로 새 나갈까봐 뭐 안 보이게 해놔라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갑 색깔을 보더라도 좀 나는 성격이 좀 불처럼 급해 그러신 분들은 좀 차분하게 저는 검정색, 흰색,
회색 이런 지갑들 색이 좋고 나는 너무 뭐랄까 돈 쓰는 게 써야 될 곳에서도 안 쓰고 일평생 돈 쓰는 게 제일 이렇게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습관이 그쵸. 돼서. 네.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뭔가 좀 마음에 불을 일으켜주는 빨간색 지갑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건 뭐에 쓰자고 물론 이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야 되는 곳에서 못 쓰면 비난을 받잖아요. 자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이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지갑을 빨간색으로 좀 해서 뭔가 조금 써야 될 데서 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우리가 그렇죠. 돈이라는 건 써야 되는 데서 쓸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